자, 16번. 인간관계 유형 중에 이득과 손실의 균형이 중요한 밑줄 호혜성의 원칙이 요구되는 관계. 여러분, 호혜성의 원칙이 뭐라고 했었죠? 호혜성의 원칙? 내가 하나 주면 너도 하나 줘야 돼. 이렇게 좀 계산적인 관계. 이런 거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텐데요. 자, 좀 계산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 거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네. 자, 서로 주거니 받거니가 확실한 관계. 네, 바로 교환적 관계. 1번이 되겠죠. 자, 이거 말고도 이제 정답은 1번이 되겠는데 그 외에 정리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공유적, 교환적, 횡적, 종적 이렇게 보통 정리를 하는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주로 공유적 관계 또는 교환적 관계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호혜성의 원칙이 무시되는 거는 공유적 관계. 그럼 주로 이제 가족, 친한 지인, 뭐 연인 이런 사이에서 나타나겠죠? 내가 이거 하나 줬다고 너도 꼭 하나 줘야 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서로 막 친한 지인들 사이에서는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적 관계는 이 호혜성 무시되고요. 교환적 관계가 득과 실을 굉장히 따져서 정확하게 하는 관계. 그래서 정답은 1번 교환적 관계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자, 머튼의 아노미 이론 중에 공무원의 복지부동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 그럼 복지부동이 어떤 걸까요? 쉽게 얘기하면 몸을 사리는 거. 네, 하긴 하는데 그냥 적당히 몸을 사리는 거.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복지부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어디에 속하는가? 자, 여러분 이 아노미 이론 얘기 나오면 여러분 이 표가 머릿속에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거 아직까지 정리 안 되신 분들은 영상 잠깐 멈춰주시고 확인하시거나 이론서 펼치셔서 꼭 암기해 주세요. 자, 보통 여기 보면 동조형. 이 부분은 어때요? 이 예시작용, 예시 부분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부정형에서 제외, 뭐 혁신형 같은 경우는 횡령, 사기, 강도 이런 부분들이 돼요. 제도적 수단을 거부하는 유형이죠. 그다음에 의뢰형, 여기는 공무원의 복지부동. 그래서 정답은 여기 의뢰형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패배형, 패배형 같은 모두 거부하는 뭐 운둔자, 방랑자가 되는 거고 단역형은 모두 거부하지만 변화를 시키려는 유형. 이 부분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혁명과 사회운동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질문하는 거는 공무원의 복지부동이었고 아까 무슨 형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바로 여기 3번의 의뢰형. 이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T 교류 형태 중에 겉으로 직접 나타나는 사회적 차원의 교류와 자, 이거 하나와 그리고 심리적 차원의 교류. 자,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네요. 그리고 두 가지는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우리 다른 걸 뭐라 그래요? 뭐 이질적 이런 말을 쓰죠. 다른 교류는 어디 있어요? 이면 교류. 여기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T에서는 교류를 세 가지로 보통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상보, 교차, 이면. 상보는 보통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대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틱톡이 잘 되는 교류.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상보 교류예요. 그 다음에 교차 교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교차는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한 반응이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교류가 되겠고 아무래도 갈등이 생기거나 대화를 중단시키기 쉽다. 이면 교류는 속마음과 다른 표현의 대화가 교류되는 거. 이걸 이면 교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다른 교류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정답 3번 이면 교류 여러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교류 분석의 욕구 이론 중에 자, 다른 사람을 불신을 하는데요. 기본 태도는 그 사람 위에 서고자 하는 인생 태도. 자, 이건 뭐예요? 내 잘났다.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문제 없어. 근데 저 사람들이 별로야. 저 사람들이 아니야. 당신이 문제가 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괜찮으니까 I'm okay가 되는 거고 너는 지금 정상이 아니야. You are not okay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정답은 여기 3번이 되겠네요. 자, 이거 말고도 우리가 한번 확인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다. 이거는 굉장히 협력, 공존 이런 부분들이겠고 나는 괜찮은데 너는 안 괜찮다. 자, 이게 이제 뭐 독선, 배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나는 안 괜찮은데 너는 참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자존감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우울증, 자책
이런 부분들이 발생돼요. 그리고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이거는 나도 부정하고 상대방도 부정을 하는 거. 불신, 포기, 정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표 정리되어 있으셔야 하고 이번 19번 문제에서는 정답 3번. 자, 그러면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다음은 어떤 서비스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인가? 자, 이 서비스 정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이 표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총 4가지로 이렇게 서비스 정의 크게 나뉘어 볼 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 활동 부분들 그리고 여기 예시 부분들 여러분들 같이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자, 서비스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무형의 상품, 무형이라는 속성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도 속성론적 정의 별표가 되어 있죠. 4가지 아이들 중에 가장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정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무형의 상품 속성론적 정의. 그래서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제 10문제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자, 21번. 코틀러가 분류한 서비스 중에 서비스가 수반되는 자, 유형제와 자, 코틀러가 분류한 것 중에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요 표를 얼마나 잘 암기가 되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건데 이렇게 순수한 유형제로만 되어 있는 거 또는 유형제가 준대 서비스 약간 동반이 된 거 이거는 약간 이렇게 생각할 때 말은 서비스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해석을 할 때 아,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게 이제 섞여 있는 거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유형이 메인이고 무형이 약간 서브로 오는 것 그리고 반반 오는 거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비스가 수반되는 유형제와 즉 유형이 메인이고 서비스가 서브. 자, 이거는 어떤 거죠? 자, 1번 자동차 회사. 자,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여러분? 자동차 회사는 우리 아까 전에 표에 자, 여기 보면 여기가 해당이 되죠. 유형제가 주고 서비스가 약간 동반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동차? 이러면 너무 이 차만 생각을 해서 유형만 생각을 하는데 자동차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에이스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 약간 동반인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컴퓨터, 카메라 이런 것들도 여기 다 포함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유형제화가 메인이고 서비스. 이거 1번 바로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레스토랑. 레스토랑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레스토랑은 유형과 무형이 그렇죠. 반반. 50대 50대는 거였어요. 우리 이거 그 스펙트럼에서도 뭐였어요? 이 레스토랑 또는 뭐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수반이 아니라 반반 섞여 있다라는 걸로 얘기를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 항공 서비스. 항공 서비스는 여러분 우리를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 예를 들면 한국에서 미국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주는 게 메인 서비스죠. 이동을 해주는 거는 눈에 바로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가 메인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면서 뭐 음식이나 음료가 좀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유형이 서브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요법과 여기 마사지 같은 경우는 눈으로 이렇게 폰으로 만질 수 있는 제품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형으로만 되어 있는. 그래서 정신요법과 마사지는 서비스로만 메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에 러브락이 제시한 서비스 분류 중에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거죠. 회원인데 간헐적 거래. 자, 회원이면 일단 가입을 한 거고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쓰는 거. 자, 그게 바로 뭐냐라는 걸 묻고 있는데 자, 이 러브락 하면 여러분 이 표 떠오르셔야 돼요. 러브락 이거 했을 때 회원 관계냐, 비회원 관계냐, 그리고 계속적으로 일어나느냐, 간헐적으로 일어나느냐. 이거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회원이면서 간헐적 거래 어디예요? 회원이면서 간헐적 장거리 전화나 지하철 회수권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렌터카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우리 렌터카 빌릴 때 꼭
회원이어야지만 그 렌터카를 빌릴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비회원에 있고 늘 하는 게 아니라 가끔 빌리는 거죠. 여기에 속하게 되고요. 방송국은요. 네, 방송국은 우리가 어떤 TV나 이러한 것들을 보고 방송국 같은 경우는 꼭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불특정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방송 같은 경우는 늘 계속 보죠. 계속적 거래. 은행은 우리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늘 은행은 우리가 사용을 하죠. 회원관계 계속적 여기 은행에 들어가요. 우편 서비스 우리 우편 서비스나 택배 같은 거 보낼 때 어때요? 우리 우체국 같은 곳에 가서 뭔가를 보내도 꼭 회원이 아니어도 우리가 접수하면 되죠. 그리고 택배는 늘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편 서비스는 회원관계가 아니어도 되니까 여기 그리고 가끔 일어나니까 여기죠. 여기 간헐적 거래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자, 다음 23번. 자, 토탈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거는 우리 토탈 서비스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셨을 때 토탈이니까 뭔가 A부터 Z까지 다 해주는 거 요것만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데 토탈 서비스는 고급화 서비스라고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틀린 거 찾는 거예요. 1번. 단일의 담당자 또는 담당 부서가 지정된다. 그렇죠? 좀 이거는 고급 서비스로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다수의 장소에서 한 번에 원하는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자, 정답은 2번이 되는데요. 이게 왜 틀렸냐? 어디에서 틀렸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수의 장소가 아니라 단일의 장소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3번부터 4번, 5번은 이제 토탈 서비스에 관련된 설명 맞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꼭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4번. 자, 리더십 이론 중에서 자신의 특성에 맞게 자, 여기가 키포인트네요. 상황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 상황 자체를 변화시켜줘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요. 우리가 그 지식 이론 요 5가지 이론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특성론 같은 경우는 이 특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변형론은 상황을 뭔가 바꾸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비전은 성과, 비전 제시 나옵니다. 상황론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통 시험이 많이 노리고 있는 포인트는요. 바로 변형론과 상황론이에요. 왜냐하면 설명을 보시면 상황 자체를 뭐 바꾸게 하고 상황 이게 같은 단어가 이렇게 섞여서 나오죠. 그래서 이 2가지 변형론 내지는 상황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유독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상황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개선, 바꿔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변형론에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변형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 상황론 5번이랑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거 함정이에요. 정답 2번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25번. 서번트 리더십의 특성 요인이 아닌 것.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 문제인데요. 서번트라는 단어가 뭐였죠? 그렇죠. 하인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이제 직원과 팀원을 같이 좀 더 존중해서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을 말을 하고 있는데 자, 비전을 제시하고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통찰과 설득은 이 서번트 리더십의 특성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정답 5번이 되는 건데 서번트 리더십에서는 자신은 하인, 즉 낮춰서 진행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는 개인의 성장에는 포인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만 보면 좋은 말이기 때문에 흔들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서번트 리더십은 서번트 하인이라는 단어 같이 떠올려 주시면서 자신을 낮춘다, 개인의 성장은 조금 보류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6번 서비스 경쟁 우의 원천 그리고 공업화와 표준화로 자, 원가 우위를 이루는 거, 원가 우위를 이룬다라는 거는 물건 하나당 가격을 굉장히 낮게 만들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우리는 이 A라는 물건을 만들 때 원가를 100원으로 우리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뭐 경쟁업체는 똑같은 물건인데도 만약에 300원에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똑같이 고객한테 500원을 판매한다 하더라도 나나 경쟁업체나 우리가 더 많이 남죠. 그래서 이 원가 우위를 이루려고 하는 거는 보기에서 뭐에 해당이 되느냐. 자, 이거는 이제 한 물건당 그다음에 들어가는 비용을 가장 낮추는 포인트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데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두 개는 다른 말이에요. 규모의 경제 같은 경우는 물건 한 개당 얼마나 돈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질수록 이 물건 하나당 들어가는 비용이 단가가 낮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범위의 경제 같은 건 뭐였죠? 예를 들면 이 물건을 우리가 생산할 때보다 이 B라는 물건을 같이 생산을 함께 들어갔을 때 두 단가가 떨어지는 그걸 우리가 범위의 경제라고 해요. 범위가 하나에서 두 개로 넓어졌는데 단가 떨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규모와 범위의 경제가 이루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원가 우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27번. 자, 여기에서 보시면 특정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지 이해를 하고 소비재 자발성 유도예요. 즉 참여예요. 참여시키는 마케팅, 감정 유발. 여기에서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보기가 감각 마케팅이냐 감성 마케팅이냐 이거를 단어가 조금 비슷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 자, 여기서 정답은 바로 감성 마케팅에 해당이 되죠. 자, 표를 잠깐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마케팅의 종류가 있는데 주로 여기 위에 두 가지 마케팅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보시면 감각은 말 그대로 감각, 오감, 자극하는 마케팅이에요. 향기, 컬러 이런 것. 감성 마케팅 같은 경우가 이제 감정, 체험 이런 것들인 거죠. 그리고 고객의 자발성이 필요해요. 체험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억지로 우리가 고객의 행동을 막 끌어서 할 수는 없죠. 자발성. 그래서 자발성을 유도해야 하는 마케팅 바로 정답 2번 감성 마케팅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고객 만족 혁신의 성공 요인 중에 리엔지니어링, 지식경영, 아웃소싱은 어느 요인에 속하는가? 여러분 리엔지니어링이 뭐죠? 리엔지니어링은 어떤 기업의 경영 방식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거를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식 경영, 이것도 경영 방식에 해당이 되죠. 아웃소싱, 제3업체에 주는 것. 자, 이러한 것들은 어떤 다 과정에 들어가죠. 과정. 그래서 우리가 과정을 영어로 바꾸면 프로세스. 이런 거는 4번 프로세스 기법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품질 기능 전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 품질 기능 전개 얘기가 나오면 어떤 거 좀 떠올리면 돼요? 고객한테 고객의 입맛에 최적화된 것을 처음 만들 때부터 우리가 만들겠다. 그러려면 어떤 정보들이 필요해요? 고객한테 최고로 입맛에 착 달라붙는 걸 만들려면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정보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고객을 초반에 참여시키잖아요. 어떤 것들이 필요하시고 뭘 원하시는지 이제 그러한 거를 가지고 고객의 입맛에 최적화된 걸 우리는 만들겠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객의 왜 그 니즈를 알아서 정리한 정보를 그거를 구현을 시키는 기술팀한테 전달을 하려는 그 잘 정리된 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HOQ. 바로 여기 보시면 품질의 집이라는 걸로 표현을 했었어요. 자, 그럼 보기 1번. 개발 초기 단계부터 고객 참여시켰다. 그래서 시간 감소한다. 그렇죠. 맞아요. 품질 보증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비용 감소될 수 있어요. 시간도 절약, 비용도 감소, 신제품의 우선순위 결정 가능하고요. HOQ 통해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거죠. 얘네는 문서화한다는 거. 눈에 보이게 문서화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정답은 5번이 되겠는데 5번이 왜 틀렸을까? 자, 여기 보셨을 때는 지금 원가 절감과 제품 가치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동시에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시에가 틀렸어요. 이거는 이렇게 제품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를 해야 된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30번.
자, 피쉬본 다이어그램의 단계별 흐름. 피쉬본 다이어그램 하면 또 여러분 머릿속에 바로 떠올려야 되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피쉬, 물고기, 생선 이거였죠? 얘는 뭐였어요? 여기에는 뭘 적었어요? 그렇죠. 문제점. 그러면 여기 가시 있는 부분은 뭐였어요? 원인들.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는지 어떤 주요 원인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 시작은 뭐부터 해야 돼요? 문제 명확화부터 해야 되겠죠. 그게 시작이죠. 그래서 디귿 2번 아니면 3번이겠네요. 자, 이렇게 단계별 문제가 나올 때는 제가 어떻게 찾는 게 쉽다 그랬어요? 처음과 끝부터 먼저 찾는 게 좀 쉽다. 그럼 최종 목적이 뭐예요? 피쉬본 다이어그램은 이 문제점을 명확화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원인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근본 원인을 확인하는 거, 미음이 최종 목적이 되겠네요. 그럼 미음이 마지막 오는 것은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번이 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 드디어 이 CS 개론은 이제 여러분들 마무리하셨어요. 자, 이어서 이 과목에는 CS 전략론에 대한 모의고사가 나오니까 이어서 영상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